이제 좀 살만하니? 고생했네. 자, 동윤아 이거 오늘 RPM이고요. 뒤쪽에서부터 갈 거예요. 만약에 동윤이도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되는데. 아, 30번 똑같아요? 네, 알겠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fx, gx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fx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게다가 무슨 함수? 기함수예요. 홀수차항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원점 대칭입니다. 이 친구. 얘를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완벽하게 원점 대칭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y는 6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입니다. 이거 기출은 기출인데 숫자를 살짝 바꾼 것 같네요.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하고? 절대값 x-a 그래프 혹시 이거 그릴 줄 아나요? 절대값 x-a 이거 혹시 그릴 줄 아나요? V자. 네, 맞아. V자야. A에서 꺾이는 V자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잘 됐나 모르겠네. 그러면 얘가 이제 A가 저기 여기 지금 꼭지점이 A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가 A인 건 알겠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왼쪽에, 충분히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에는 교점이 한 개 생기게 한 개. 저 오른쪽 끝에서 보면 생겨요, 오른쪽 끝에서. 올라가서, 그치? 한 개가 되다가, 오른쪽 쭉 이렇게 A 값이 커짐에 따라서 교점의 획수가 달라지는데, 어느 순간, 접하는 이 순간에 교점이 몇 개가 되고, 네, 두 개가 되겠죠. 지금 교점 두 개인가 알겠어요? 여기에서 하나 생겼지만 올라가면서 여기서 하나 더 있어. 지금 한 개 가다가 저 순간에 몇 개? 두 개가 돼. 이해되니? 그러다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몇 개가 되죠 이제? 세 개예요. 세 개 하다가 이제 약하게 되겠지. 이제 두 개 되지, 두 개? 이때 두 개야. 오케이. 이때 두 개골.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한 개, 내 사전에 한 개는 없어.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1인 거 찾아야 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음수 찾으면 되겠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이렇게 대칭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음수인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점들을 찾아서 A 값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내가 P라고 잡고 정리해 볼게요. fx 얘를 미분할게. 미분하면 18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P를 대입하면 18P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 1이 돼야 되니까 18P의 제곱은 이거 맞네요. 평가원 기출이라 써져 있지만 숫자를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산하기 불편하게 바꿨네요. P 값은 얼마?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내가 찾는 것은 음수 P 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저기 있는 P 값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면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대입하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약분하니까 9분의 2 쟤는 9분의 3이니까 9분의 1 되네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요 식에다 대입해주면 a를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9분의 1이 나옵니다. 9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자, 양수,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x-a에 그냥 x-a에다가 이거 y는 x-a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a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분의 4 계산하니까 나옵니다. 노란색도 똑같이 찾아야죠. 자, 여기를 이제 q라고 잡을까? 좌표를 q를 대입해. 아까 여기다가 q를 대입하니까 18q의 제곱은 오 0이 되면 얘가 18q의 제곱 마이너스 1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q는 0이 되네요. 그럼 제 좌표가 q의 좌표가 0,0이 되겠네요. 이해되니? 0,0은 어디다 대입해? 이 직선에다 대입해.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죠? 음수니까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다 0,0을 대입하니까 얘는 얼마? 0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의 a 값이 합이니까 그냥 아까 하나 있던 이것만 쓰면 되겠네요. a 플러스 0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631번은 그림을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60도의 경사면이 있고 뭔 공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m입니다. 엄청난 큰 공이네요. 이 아이가 이것도 기출인데 변형이 됐습니다. 지금 쭉 떨어져서 바닥에 73m에서 쭉 떨어져 가지고 자유낙하 시킬 때 공의 중심의 높이가 저 식을 따른다고 한다.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갈 때 충돌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속도를 구하시고, 뭘 알아야 되냐면 이때까지 걸린 시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위치를 알아야 돼. 높이를, 여기 높이를 알아야 돼요. 중심을. 됐니? 이 중심의 높이는 이제 특수각을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원하고 접하니까 직각 수선을 내리고 선을 그리면 특수각이네요. 이 각은 30도. 공의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구해야 돼요. 공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여기는 1대2가 되어서 높이가 얼마? 2죠. 2. 자, 이게 2라는 말은 h 값이 2라는 거예요. 여기 10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74-8t의 제곱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t의 제곱은 마이너스 72, t의 제곱은 9, t는 양수니까 3이 되겠네요. 3초대의 속도를 구하시오. 속도는 이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량이 속도예요. 네.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16t가 되는데 t가 얼마였습니까? 3이었으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48입니다. 라고 써야 돼요. 선생님 마이너스 써야 되나요? 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플러스가 되지만 속도는 음수가 나오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됐어요? 이거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정리가 끝났으면은 여기는 없나요? 시험 끝나는 문제 질문은 그러면? 앞에 거에 아니 여기 92초까지 해서 앞이랑 비슷한 거여가지고 앞에서 질문하는 거. 아 그래요. 여기 91페이지 업. 여기
이런 법인데 더 시험 나오구나. 내린서 지금 지금 90페이지. 91페이지. 아 91에서 602번이랑 602번하고 604번. 동이 똑같다고? 아 진짜? 오, 어떻게 똑같니? 숙제 다 했지 동이나? 아파서 못한다냐? 아니 아팠으면 쉬어야지 일단. 시간 많으니까. 동이나 빨리 나야 돼.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시험 때문인데 수근이는 월요일 월수금에 언제 올 수 있지? 다음 주 시간 안 되면 그 다음 주 봐도 되긴 하는데 네 지금 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 못하겠다. 다음 주는 잠시만 내가 월금에 내가 잠깐만 월금에 뒤에 수업 뭐였지? 뒤에 수업이 기억이 안 나요. 월요일날 이거 월금 저녁에 내가 안 되구나. 네? 천천히 봐도 돼요. 3학년 같이 뭘 할만한가? 네. 그러면 필요하면 월급이 더 선생님 부르던지. 수요일 괜찮아요. 영화고 6시부터 가지고 6시까지 영어가 6시부터예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프레스티지는 그렇죠? 월급에 5시 1시간만 해도 되긴 하는데 잠시만요. 역함수랑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서클 나오는 거. 서클 나오는 게 합성을 주고 역함수랑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있는 거예요? 23문제인데 이렇게 빼고 나면 오늘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요. 다 해봐야 누가 얼마나 할수 있어요. 이거 먼저 풀래? 이거 먼저 풀래? 아직 다안 풀었죠? 그러면 학교 시험 준비 먼저 합시다. 네, 가져가시고 있어요. 해설 좀 있어요. 그래요. 내일 보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자, 602번을 볼게요. 이거는 풀었지만 다시 한번 가야 되는 문제 같아요. VT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이만큼 앞으로 가고 있고, 이만큼 뒤로 가고 있고, 앞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5초 때 운동 방향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보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 이 부분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고 여기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5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5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춰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겁니다. 되니? 자, 5초 때 운동 방향을 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0부터 6초까지는 운동 방향을 세우고 바꾸지 않죠. 보시다시피 두 번만 바꾸니까 틀렸습니다. 2초부터 4초까지는
수직선 위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거꾸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맞죠? 4초부터 6초까지 속도는 증가합니까?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의 기울기가 양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속도가 커져야 됩니다. 여기가 속도가 커지고 있는 거,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 속도가 커지고 있는 거,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 속도가 커지고 있는 거. 이해돼요? 4부터까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달.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커지는 거 사이즈까지. 아, 그 4에서 6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커졌다는 말은 평균 속도, 이게 평균 속도의 변화량이 양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 그렇게 되면은 4초부터 6초 때까지의 평균적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거는 평균 가속도라고 해가지고요. 개념이 좀 다르고 4에서 6까지 속도가 증가한다가 참이 되려면 4초부터 6초 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커야 속도가 4초부터 6초까지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 604번도 보겠습니다. 움직임이 두 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앞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점점 x좌표 그러니까 이거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움직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니? 위치니까. 위치에서의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A에서 속도는 바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냐면 Q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요. 그래서 속도는 Q가 더 큽니다. A에서의 P의 속도는 Q의 속도보다 크다는 거지. 그 다음에 P와 점 Q는 B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P의 위치가 B에서 여기에요. Q의 위치도 B에서 여기죠. 위치가 같아요. 지금 아예 B에서는 B초가 흐르면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B초가 흐르면 위치가 여기 있는 거니까 만나네요. 디귿번. C초가 흘러갔을 때 P와 Q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C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 얘는 지금 뒤로 움직이고 있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같습니다. 디귿번. 정답은 농담. 이해되니? 그 다음 12번 유형에서 질문. 좀 많이 모르겠어요. 아, 네. 그렇죠. 앞에서부터 속도 쪽으로 해주시나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여기는 8번부터 그러면 질문을 시작할까요? 8번부터 시작할게요. 아, 동윤이도 여기서 타고 싶었구나. 아, 그래요. 네. 다 들리네요. 어떻게 할까요? 몇 번을 볼까요? 8번부터. 유형 문제 8번부터 쭉 질문. 81번, 84번. 유형 10번. 593번. 여기는 더 그냥 랜덤하게 좀 더 풀어볼까? 안 풀어볼까? 유형 12번.
네, 속도부터 보도록 합시다. 속도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랄까 이 아이 문제가 그 이해 자체가 좀 덜 된 상태니까요. 이해만 되면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점 P가 수직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수직선 위에서 움직여요. 이때 뭐 예를 들어서 1초가 흘러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3 3분의 1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뭐 4 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1초, 2초, 3초, 4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약간 모양이 어때? 몇 차 함수 같아? 네, 이게 4차 함수니까요. 이렇게 움직여요. 2차 함수는 이제 1초, 2초, 3초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임의 그래프가 저렇게 나왔답니다. 자, 저거를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먼저 그려볼게요.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0이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dx, dt.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뭐였죠? 속도였습니다. 얘가 0이 되는 것을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14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것을 찾아보자. 언제 0이 되냐면 4t의 세제곱 분수 나오나 보네요. 2분의 1 같은 것이 인수로 있나 봅니다. ft에다 2분의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4 플러스 1 안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내가 지금 인수분해가 아니라 미분 잘한 거 맞나? 왜 이렇게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지? 왜 굳이 숫자를 이렇게 주지? 인수분해가 5편인 것 같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4 이것도 안되겠네. 4분의 1 아니고 2분의 3 같은 건 될 수가 없는데 3분의 1 같은 건 될 수가 없고 이거 미분해서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속도가 증가하는 t니까 인수분해 안 되구나. 네, 그냥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 힘들고 계산하는 거야.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항상 커져간다 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인 거지. 이 구간을 찾으라는 거죠.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해 봐야 되겠네. 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래프를 그릴 수 없게 만들었네. 그냥 식만 계산하시라는 거야. 이 가속도가 양수인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가속도는 마이너스 12 t의 제곱 플러스 28t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양편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3t t 1 2 마마 그러면 t가 3분의 1과 얼마 사이? 2 사이입니다. 얘는 그래프로 그리기 힘드니까요. 결과만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되나요? 584.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에 따른 위치가 P는 이렇게, Q는 이렇게 된대요. PQ가 다시 만나는 시각.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치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이걸로 이때의 뭐를 구해서 T를 구해서 V를 구해야 됩니다. VP와 VQ를 구하시오. 목표가. 그때 속도를 각각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식을 정리할까요? VP는 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6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될 거고, VQ는 역시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먼저 이 방정식도 풀어볼까요? 만난다고 했으니까 위치가 같아야 돼요. 2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여기 이해되니 근데? t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 2t. 계산하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얼마? 0. t가 0인 것은 지워도 됩니다. t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만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t로 나눠도 돼요. t로 나누는 걸 보고 나눠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죄송. 자, t는 그래서 마이너스 2또는 얼마가 되니까 1이 되고, 우리는 과학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래만 봅니다. t는 얼마? 1초 때 만난다. 그때 뭘 구하세요?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속도는 1 대입하면 6 더하기가 되어서 8. 1 대입하면 3 더하기가 되어서 5. 그래서 2를 곱하면 5, 8에 40 나옵니다. 이해되니? 되니? 자, 다음 유형 문제 10번에 대한 것을 한번 볼 건데요. 뭐 제동, 이거는 유형 문제라고 하나? 이거를 그냥 네, 이건 뭐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데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선도로를 달리는데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내가 도로를 건설할게. 내가 수학을 안 했으면 미대를 갔을 건데. 완벽하죠. 자, 뿌듯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다니. 이가 가요 붕붕붕붕. 근데 앞에서 갑자기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아니, 얘가 뭔지 알겠니? 어떻게 알았지? 뻥이야, 공룡이야, 공룡. 고라니. 아니, 갑자기 얘가 이렇게 차가 가고 있는데, 붕붕 가고 있는데,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게 돼서 끼 브레이크 밟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1초, 2초, 3초, 4초 흘러가다 보면 되겠죠.
그럼 제동 이게 그냥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정지하는 걸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지. 정지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속도 0일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시간까지니까 그때 t를 구해야 돼. 그럼 움직임 거리가 나와. 거기 D에서 그렇죠, 그렇죠. 속도를 구하면 속도는 늘 다시 뭐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위치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보는 거니까 18 0.9t. 근데 우리는 속도가 0이 될 테니까 속도가 0이 되면 18 마이너스 0.9t가 0 뭐야 4 2 20 20이나 20 나가? 완전히 제동될 때까지 20초 걸린다. 고라니는 사망하였습니다. 20초 동안 씨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면 어떡해. 내 이거 자동차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움직인 거리는 t가 얼마니까? 20이니까. 이제 그때 도로에서 고라니 만나면 엄청 무서워요. 만나보셨어요? 선생님 운전하고 있진 않았는데 같이 이제 아는 선생님이랑 낚시하러 갔는데 한밤중에 고라니 튀어나와가지고 와 그 선생님 엄청 밝은 편이 엄청 밝거든. 근데 와 그래도 제어가 됐으니까 살았지. 그 못 보고 그 가다가 잘못 피했으면 그냥 차 바로 무서워 진짜. 차 아니 그냥 받아버려야 돼. 그냥 아예 어쩔 수 없어. 이거 꺾어보잖아. 그럼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려. 고성이 그냥 받아 고라니한테 진짜 어쩔 수가 없어. 0.9 곱하기 2니까 1.8. 숫자도 애매하네. 20제곱. 아 그래요? 그럼 400인가요? 그러면 45 곱하기 4니까 90 곱하기 180 180m가 됩니다. 제대로 이렇게 과속을 하셔서 나오네요. 근데 좀 과속하면 제동거리 이렇게 180m 나와야지. 180m. 좀 많이 밀리게 된다. 180m는 과속을 심하게 하잖아. 근데 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밀리긴 하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밀리긴. 네? 보통 몇 미터? 그러니까 끼익하진 않고 보통 몇 미터냐고요? 보통 한 시속 한 내가 옛날 TV 봤을 때 한 60, 70으로 가면은 기본 4, 50은 가요. 와 진짜 많이. 네, 많이 가 생각보다. 그만큼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고 반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는 그 속도로 쭉 가고 제동하면은 쭉 가고 되게 생각보다 멀리 가요. 자, 어때요? 유형 10번은 좀 더 할까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유형 11번 네, 문제를 읽어보면 지면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면이죠? 여기 위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기면 45m 높이에서 40m/s로 돌을 똑바로 쏘아 올립니다. 뿅. 올라갔다가 내려가겠네요. 이렇게. 그때의 높이, 이 돌의 높이가 45 플러스 40t의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돼요. 돌을 던진 뒤 2초 후에 돌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2초 후에 속도가 20m/s로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2초일 때 20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먼저 마이너스 20이죠.
보는 거고.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한 시간. 최고 높이까지 돌이 올라가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돌이에요. 삥! 순간적으로. 그렇죠. 멈춥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얼마냐면 0이에요. 1일 때 시간은 물어보는 거고,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높이가 0이 된 거죠. 0. 높이가. 이거는 h가 뭐일 때? 0일 때 t를 구해서 그때 속도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할 수 있겠네요. 속도부터 바로 구할게요. 속도는 쟤를 미분하면 되니까 40-10t라고 쓸 수가 있겠죠. 2초 후에 20m/s 속도로 위로 올라갑니까? 2를 대입하면 20이 되니까 맞네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면 t가 얼마일 때? 4초일 때. 맞네요.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h가 0일 때 마이너스 5t로 나누면 t에 좀 먼저 쓸게요. 8t 마이너스 9 0. t는 9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음수 취급 안 하니까 그때의 시간은 9입니다. 그때 속력을 몰았으니까 9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0 나오네요. 이해되니? 유형 12번이 뭐 많이 다뤄봐야겠죠? 자, 벤지름의 길이가 4cm인 공 모양의 고무 풍선에 공기를 넣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미 반지름 4짜리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점점 커집니다. 1초 지나면 1, 2초 지나면 2, 3,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6초 후에 이 고무 풍선의 부피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부피니까요. 이 공의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을 먼저 해볼게. 그러면은 4 플러스 얼마? t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맞나요? 공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6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식으로 표현하면, 부피를 v라고 하면 부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이것을 물어보는 거야. t가 얼마일 때? 6초일 때. 그러면 우리는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해봐야 되겠습니다.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4 플러스 t의 세제곱. 얘를 미분하면 겉미분하고 속미분했어. 겉미분하면 3이 튀어나가. 그러면 3이 약분되니까 4파이 4 플러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속미분. 이거 끄집어내서 미분해야 돼. 얼마? 1. 자, 이렇게 dt, dv가 나왔고 6초 때니까 t에다 뭐 대입하면 되냐면 6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400 파이가 되겠네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400 세제곱 센티미터. 잠깐만요.
이해되시나요? 단위는 뭐 빼도 상관없으니까 400파이만큼 변화가 있다. 이해되니? 꽤 큰데? 거의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 네? 답은 400거의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로 나와 있어요. 아, 네. 단위를 써야 되구나. 쓸게요. 가보겠습니다. 596번. 아, 그 그림자 그건 아니죠. 그림자. 아, 위에 거요? 네. 이게 어렵죠? 여기는 조건들을 식으로 표현할게요. 매분 100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1분에 100m의 속도로. 그러니까 t분이 흘러가면 여기가 100t입니다.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여기에 변화량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얘가 지금 가까이 있을 때에는 키가 이만큼, 가까이 있을 때는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림자 끝은 요놈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에요. 이 길이가. 저 빨간색 부분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니, 이 길이를 표현해야 돼. 이걸 시간으로 미분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야, 이제. 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를 내가 네모라고 하면 이 닮은 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모 대 1.6은 네모 플러스 100t 대 4 이렇게.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하고 8로 나누면 좀 더 10을 줄일 수가 있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내항의 곱은 2 곱하기 네모 플러스 200t, 외항의 곱은 5 곱하기 네모. 그러면은 네모는 정말 문제에 숫자 대충 내네요. 정말로 3분의 얼마? 200t가 돼. 이 네모가 3분의 200t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는 더하면 얼마죠? 3분의 300t니까 3분의 500t가 될 거고, 이걸 뭐하면 미분하면 되는데, 미분하면 항상 3분의 500이네요. 정답이 3번. 이해되니?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단문도 어차피 이용할 거면은 1.6 대 4가 몇 대 몇입니까? 이것만 구하는 거죠. 40 대 16이니까 2 대 5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2 대 5. 40 대 16이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더 쉽지. 하나, 둘, 셋. 왜냐면 여기 2 대 얼마가 돼야 되니까? 5가 돼야 되니까. 2 대 5가 돼야 되니까 여기 3칸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것은 몇 분의 몇? 3분의 2. 얘니 닮은 비를 이용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긴 하죠.
596번 내볼게요.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거 해볼까? 하고 싶은 거 또 번호가 혹시 특별하게 있을까요? 어서 그냥 알아서 좀 골라서 할까? 네. 그러면은 598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표 평면 위에 점 P는 원점을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Q는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원점을 출발하여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몇 초? 4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P가 출발한 G 5초 후에 삼각형의 넓이 변화를 이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잡았을 때 이 넓이의 변화율은 그 넓이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d에서 dt를 구하라는 거예요. t가 5초일 때 이걸 뭐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X축 방향으로 P는 몇 초? 3씩 움직이니까 3t가 되겠고 Q는 Y축 방향으로 몇 초? 4씩 움직이니까 4t가 되겠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t 곱하기 4t니까 6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t가 얼마일 때? 5초일 때 정답은 얼마? 60. 됐어? 근데 저부터는 네. 저 Q가 2초 후에 아! 움직인 거가 상황이었을 때 통과. 집중을 잘하고 있군요. 네.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출발했죠. 그쵸? 그리고 P가 출발한 지가 기준이니까 P가 움직이는 시간을 T라고 잡고 그럼 Q가 움직이는 시간은 2초 후니까 4씩 해서 T 마이너스 얼마? 2초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T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다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인가?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12t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저걸 미분하면 12t 마이너스 12 그래서 48입니다. 오케이. 네. 혹시 더 풀어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600번하고 96번이 있어요. 96번은 닮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 높이 대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이 되고 내가 여기를 R로 잡으면 이게 되다 3R. 이거는 부피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이것까지 적으셨다 할게요.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유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치하였다.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측정기의 각 모서리의 길이가 매 시간 5mm씩 증가하여 오후 1시에 10mm가 되었다. 측정기의 부피의 변화율이 13,500 세제곱밀리미터 per hour가 되는 순간은 몇 시입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유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치했다.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측정기의 각 모서리의 길이가 이게 마법의 지금 정유면체예요.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어요. 정유면체가. 근데
이 정육면체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12시부터 비가 내리니까 얘가 매 1시간에 5mm씩 커져요. 이렇게. 또 커져. 또 커져. 또 커져. 이렇게. 또 커집니다. 그래서 1시에 10mm가 돼야 돼요. 측정기의 부피의 변화율이 13,500이 되는 거. 내가 축구기에 개념이 없어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지? 이쪽으로 어떻게 죽겠냐.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개념이 없어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